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마토가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달리기 시작했죠. 현재 가격 8,625불. 다른 코인들 다 제껴놓고 혼자서만 달리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라이 치사한 놈아, XRP도 좀 데리고 가라 임마. 자, 아무튼 XRP는 40센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커뮤니티에서 말이 많죠. 리플 CEO 스위프트와 협력 희망. 예, 이런 말은 한 적이 없고, 저도 이 영상 자체가 좀 오래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아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스위프트사랑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협력하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리플사가 매일매일 하는 사업은, 매일매일 하는 일은 스위프트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주된 인터뷰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이제 영상을 올린 사람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리플사는 새로운 세대의 이제 질서가 될 것이다.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고 있다. 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 헛소리 하고 있죠. 이 기자 이름 뭡니까? 박병아 씨.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 인터뷰거든요. 블룸버그랑.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올렸냐면은 11월 13일 작년이죠. 근데 이것을 뭐 지금 들고 와가지고 마치 그냥 리플사가 그냥 항복이라도 한 것처럼 기사를 써놔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항복했다, 결국 스위프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던데, 이 안 좋은 기사를 내보내니까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있죠. 제 채널에도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막 뱉는 사람들이 이렇게 더 날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기사 무시하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면에 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같은 회사죠. 코인 리더스라는 회사인데 이 페이스북 코인에 눌린 리플 XRP 외신 기술적 급등 가능성 높아 하면서 첫 번째 문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리플 XRP는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자체 암호화폐인 글로벌 코인의 출시 소식에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근데 아니죠. 최근에 원래 좀 이랬어요. 지지부진한 거는 안타깝지만은 페이스북 코인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그로가 계속 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에서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잠깐 볼 수 있는 것은 AMB 크립토에서 내놓은 분석입니다. 현재 XRP는 미국 달러와의 차트상에서 4시간 봉 거래량이 완만히 감소하는 하락 쐐기형 강세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해당 패턴의 저항선 돌파 시 XRP는 45센트에서 46센트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자체가 위로 솟구치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차트이고, 그런 패턴이고, 지금 비트코인이 좀 달려주고 있기 때문에 XRP 가격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페이스북 코인 때문에 아직도 말이 그렇게 많은데, 아직 백서도 발표가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냥 XRP 죽인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데자뷰 현상 같죠? JP모건 코인 나왔을 때도 똑같이 이랬었는데, 자, 일단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 제대로 발표가 난 후에 규제 쪽에 어떤 식으로 발전을 거듭했는지 이뤘는지를 보면은 제가 그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시기상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근 말잔 델라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은행, 금융기관 14곳이 또 새롭게 리플넷에 합류했다. 자, 계속해서 많은 은행이나 업체들이 리플넷 그리고 리플사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가 성장되고 앞으로 더욱더 크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기타 회장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SBI 그룹 CEO 중국 투자협회 블록체인 및 빅데이터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이 되었다. 기타 회장은 중국 투자협회의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 투자 전문위원회 전략투자 수석 고문으로 임명이 된 것인데, 민간기업 경영자가 중국 투자협회를 구성하는 17개 위원회 전략적 투자 수석 고문이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고 전문위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전략적 투자 수석 고문으로 임명을 계기로 일본과 아시아 금융기관에서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활용 촉진하고 고객 혜택이 높은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자, 디지털 자산, 이 기타 회장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빵빵 밀어주고 있는 디지털 자산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된 키타오 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앞으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리플사에게 도움을 주게 될지 그런 부분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키타오 회장 역시 XRP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하죠. 리플 아시아를 설립한 것도 있고 이제 최근 리플사의 이사회 직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SBI에서는 S코인이라는 것도 이제 열심히 밀고 있기는 한데, 최근 PDF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역시 XRP와 R3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부디 앞으로도 열심히 일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소식들 많이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7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거래소 개장도 잘 되고 있다는 소식 하루빨리 이렇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사의 법률 고문관이 규제 당국들과 일하는 법. 리플사의 법무자문위원이 최근에 한 인터뷰가 이제 기사화돼가지고 나온 게 된 것인데요. 이분 전에 리플사의 자문위원은 IMF로 또 이직을 했죠. 자, 아무튼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규제 당국과 관련해서 리플사의 법무자문위원으로서 한 인터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이름은 스튜어트 알데로티라고 하고요.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목표는 리플사의 비즈니스 부문 카운슬러가 되어서 회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법과 규정은 지역마다 다르다. 완벽하지 않은 규제 환경에서도 적절한 정보나 상황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 하는 일들이 있고, 이러한 애매한 상황들 속에서 시장 내에서 확실한 규제가 없더라도 기존의 법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이 리플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리플사는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규제 관련된 담당자들을 두고 있고, 규제 관계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서 리플사의 사업에 관해서 그들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이 리플사의 사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 즉 세계에 보다 유연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그리고 친숙하게 알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빠른 지불을 위한 Fast Payment Task Force와 만남을 가져왔고, 그러니까 회의를 해왔고, 또한 전세계 중앙은행들을 위한 서밋을 열었으며 리플사는 주기적으로 그들이 여는 패널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리플사는 전세계 50여 개의 규제 관계자들 및 정책 수립자들과 함께 일을 해왔다. 자, 그래서 전세계 지역마다 리플사에서는 규제 담당자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과 만남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XRP는 명확한 실사용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관련 규제 당국과 1대1로 대응을 하는 일이 잦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간주되며 어떤 것은 증권이 아닌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이에 관련해서 SEC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 노 액션 레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통을 발송을 했지만은 더 발송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좀 더 명확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면은 시장으로부터 더 큰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전에 리플사의 CTO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아마 빵형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시장처럼 규제가 애매모호하고 엉성한 것은 규제가 굉장히 강한 것보다 사업을 하기가 더욱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서 속도 제한을 두고 예를 들어 30km 이상은 달리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주면은, 아, 그렇구나, 30km가 선이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를 딱 지켜주면서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가 있는데, 당국에서 적당히 알아서 달리시오 이러면은 어디가 이제 넘어서는 안 된 선일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특히 규제 쪽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 같은 데서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망설여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없으니까 찍어야 돼요.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안 괜찮겠지. 이 법무자문관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원하는 만큼 진척이 되고 있지 않아가지고 많이 답답한데, 뭐 속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언젠가는 되겠죠. 지금 정치인들도 압박을 넣고 있고 G20도 열리고 있고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저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짧은 소식 몇 가지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일랜드에서도 XRP 미더비 개최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난당한 XRP들 있죠. 게이트허브에서 이렇게 도난당한 XRP들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죠. 남의 거 훔쳐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이 언젠가 죗값을 치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다리며 또 원하는 소식들도 언젠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꼭 편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잘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정말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또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밥 아주 맛있는 거 드시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십시오.